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고점의 매수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부담감과 저점의 매수에서 집값이 다시 떨어지는 부담감은 완전히 다른 부담감이죠. 대출 부담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노후 자금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84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선생님 말씀 항상 잘 새겨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환갑이 되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노후자금도 생각해야 하는데 보람아파트를 꼭지에 샀고 2주택자라 심적 부담이 큽니다. 자산도 더 늘려야 하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현재 상계 보람아파트 33평에 거주 중이시고요. 8억 5천에 매매하셨고 대출은 3억, 현금은 1억 5천이 있으십니다. 포레나 별내 아파트 33평은 투자를 하셨고요. 6억 6천에 매매하셨고 세입자는 4억 2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매수 후 전입 목적으로 추가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의 요지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한 4가지의 고민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가 요 노원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보람 아파트에 실거주 중에 있으신데 지금 이 아파트를 전고점에 근접한 금액에 고점 매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또 주택담보대출도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안고 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노후자금이 좀 필요한데 별내에 위치하고 있는 포레나 아파트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자산 증식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고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총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한 방향대로 모든 것들을 만족해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관점만 제대로 바꿔서 해석하고 그리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 우리 구독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4가지 방향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제가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 다시 제대로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더 좋은 아파트 추천을 또 받으시길 바라겠고 또 추가적인 계획과 전략도 함께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는 노원역과 마들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상계주공에서 가장 신축이 된 이 포레나 노원 1단지 아파트가 있죠. 그 바로 옆에 3,300세대 정도 되는 보람 아파트가 있는데 30년이 훌쩍 넘어간 아파트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에 통과된 아파트로서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속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별내에 위치하고 있는 요 포레나 별내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12년 차 정도 된 아파트로서 약 7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별내역에 이제 8호선이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별내역까지는 도보로 이용하기 조금 어렵고 약간은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8호선에 여러 가지의 또 개통 예정에 있어서 이 포레나 별내 아파트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다만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노원에 있는 보람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다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보람 아파트 33평에 실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취득했던 당시 취득 금액은 8억 5천 정도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출이 약 3억 정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금도 일부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금이 1억 5천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얼마 정도 하냐?
약 8억 한 7천 정도, 요 정도 나왔는데, 이 아파트는 예상 중고점을 산출해보면 약 8억 중반까지 상승했어야 할 아파트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현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 현 시세가 약 6억 6천 정도, 중층 이상, 이 정도 시세가 됩니다.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2주택자로 유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요 B라는 별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죠. 포레나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도 똑같이 30평대.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전세를 낀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취득했던 당시의 취득 금액을 보게 되면 취득 금액이 약 6억 6천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 보증금이 약 4억 2천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4억 2천. 자,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얼마 정도 나오냐? 전고점이 약 이 아파트 시세가 한 9억 정도 원래 나와야 정상적인데 8억 5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별내 지금 포레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10년이 넘어간 아파트들인데 시세들이 전부 다 예상 정고점에 밑도는 상태에서 상승된 지역이다. 그래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 정고점을 보게 되면 원래 9억까지 상승했어야 할 아파트였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하냐? 약 중층 이상 6억 7천 정도로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앞전에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을 토대로 제가 한번 보면 총 4가지의 고민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노원 지금 보람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껴져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그리고 또 여기 플러스 노원 보람 아파트 정고점에 거의 동일한 금액에 취득한 거죠. 8억 5천. 그래서 고점 매수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라고 하셨고 또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점 매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인 이제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자산 증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4가지의 큰 틀의 고민사항이 있으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주택 한에서 하나하나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 A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죠? B라는 아파트로 전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드시 이 2주택자 가운데서 우리는 2주택을 끌고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실 겁니다. 대출 부담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노후 자금은 없어질 거고 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더 짙어질 거고 또 자산 증식은 이 2주택인 상황에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되기 어려울 거다. 따라서 이 2주택 가운데 반드시 주택을 한 채는 매도를 하셔야만 하는데 우선 A를 매도했으니까 어딘가에 거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B라는 곳에 별내 포레나에 전입하게 될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노원 보람 아파트 현재 시세의 금액에 맞춰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6억 6천에 매도하고 대출 3억을 상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죠? 약 3억 6천이 남습니다. 3억 6천에 현금 1억 5천이 있기 때문에 총 합산 약 5억 1천만 원 정도가 남겠죠. 매도하면. 그 자금으로 전세 4억 2천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아파트로 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5억 천에 4억 2천을 내주니까 약
9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노원 보람 아파트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대출은 상환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노후 자금은 얼마 정도가 있나요? 약 9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 그죠?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됐죠? 고점 부담은 없어졌죠. A 아파트를 매도했기 때문에. 다만 자산 증식에 있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원 지역 일대는 상계주공뿐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보람 아파트까지도 재건축을 할 텐데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013년 12월 26일 날 제정이 됐고 법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하는 시행일이 24년 4월 27일인데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원 지역 일대에 재건축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 가능성이 매우 클 거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원역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별내 아파트는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가 되는 거고, 노원 보람 아파트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소재의 아파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노원 보람을 보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보람 아파트를 매도한 거기 때문에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따라서 대출 상환은 이미 됐고 노후자금 9천만 원에 고점 부담은 없어졌지만 자산 증식이 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이죠. 두 번째 사항. 그럼 반대로 A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B를 매도하고 그리고 A에 그대로 거주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B 아파트, 지금의 현재 시세대로 보수적으로 항상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6억 7천의 매도를 가정했다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 내주면 얼마가 남나요?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을 겁니다. 2억 5천에 현금 1억 5천이다 보니 총 합산 약 4억 정도의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출 3억이 있으니까 상환하면 1억이 남네요. 1억. 따라서 A 아파트의 대출은 상환은 됐죠. 상환은 됐고 노후자금은 얼마 남습니까? 약 1억 정도가 남을 거다. 1억 정도. 자,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점 부담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원 보람 아파트를 그대로 거주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거니까 이하는. 그래서 고점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 추후에 다시 한번 대세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고점에 매수했기 때문에 또다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부담의 압박을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자산 증식은 어때요? 그나마 자산 증식이 요 B라는 아파트를 매도함에 따라 A 아파트를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사항과 2번 사항만 봤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은 몇 안일까요?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원하는 건 요 네 가지의 모든 고민사항이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전부 다 해결되진 않았던 거죠. 따라서 저는 C라는 주택, 요 C라는 주택을 취득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사항. 자, 3번 사항은 B라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C라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향. 그리고 다시 A라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리고 C라는 아파트에 전입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라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우리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노원 보람 아파트를 지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람 아파트 똑같이 33평. 이 아파트를 선매수,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후 전입하는 방식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후 전입.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되는 겁니까? B라는 아파트를 반드시 먼저 한 채는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똑같이 현재 시세 6억 7천이라고 한다면 6억 7천에 매도해서 전세보증금 4억 2천 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자금이 2억 5천 정도가 남을 거고요. 2억 5천에 현금 1억 5천이 있으니까 합산 약 4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노원 보람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얼마입니까? 6억 6천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취득을 6억 6천에 한다라고 합니다. 6억 6천. 자, 6억 6천이고 또 여기에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하냐면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3억 중반 정도로 원래 올라와야 정상적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3억 2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3억 2천이래요. 3억 2천. 그러면 투자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투자 금액이 약 3억 4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따라서 6억 7천에 매도해서 전세 보증금 4억 2천 내주면 2억 5천이 남고 현금 1억 5천이 있으니까 약 4억 정도의 자금이 있네요. 그래서 투자금으로 3억 4천을 활용을 한다면 남는 자금이 얼마 정도 남죠? 약 6천만 원 정도가 남겠네요. 6천. 그죠? 여기에 노원 보람 아파트 C라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2년 안쪽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매도 타이밍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6억 6천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6억 6천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6억 6천에 매도하고 대출 3억을 내주면 약 3억 6천 정도가 남는 겁니다. 자, 3억 6천에 요 6천만 원 합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억 6천에 6천만 원이면 4억 2천이 되는 거죠. 따라서 4억 2천에서 요 전세 보증금 3억 2천을 내주고 우리는 C라는 아파트에 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남나요? 4억 2천에서 3억 2천 전세를 내주니까 1억 정도가 남죠. 자, 따라서 우리는 A 아파트를 매도했기 때문에 A 아파트의 대출은 이미 성안이 됐죠. 여기에 노후자금 얼마 정도 남아요? 1억 정도 남는다. 1억 정도. 자, A 아파트를 매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고점 부담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리고 A 아파트를 매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B 아파트를 매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A 아파트와 동일한 C 아파트를 취득하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 노원의 재건축 바람이 일어날 때 그리고 추후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그대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출도 상환했고 노후자금도 충분히 있고 고점 부담이 아예 없어졌고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부동산도 보유 중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지만 1안부터 2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관점을 좀 더 달리 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 구독자님의 고민사항들이 전부 다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다. 자, 만약에 노원 보람 아파트를 그대로 그냥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0년 뒤에 이 아파트의 값어치가 약 15억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8억 5천에 취득해서 15억이 되는 거와 노원 보람 아파트는 6억 6천에 취득한 겁니다. 6억 6천에 취득해서 15억이 되는 거와 자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고점이 아니라 요 6억 중반은 완전히 바닥 수준에 있는 금액선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수했던 거기 때문에 추후에 집값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매수했던 금액 그 이하로 잘 하락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고점의 매수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부담감과 저점의 매수에서 집값이 다시 떨어지는 부담감은 완전히 다른 부담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출 부담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노후 자금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고점의 부담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더 좋은 전략적인 방법이 또다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